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지금까지는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만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들을 실천하기 위한 적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목표가 있나요?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실행하고 있나요? 얼마나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으신가요? 사실 우리는 이미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영역에 도전할 때는 불확실성과 위험이 존재하고요. 우리의 뇌는 도전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두려워하게끔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두려움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힘들어서 혹은 다른 모든 조건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라고 합니다. 아니면요, 내 실력이 안 돼서 못해 라던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도전하고 싶지는 않아 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그렇게 두려워서 외면하고 회피할 때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게 두려움이라는 걸 명확하게 인지한 순간 굉장히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살면서 한 번쯤은 창업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명확한 목표가 있거나 뭘 준비하던 건 아니었고요. 대학교도 경영학과가 아니라 공대로 진학했어요. 24살이었던 저는 무난하게 군대를 다녀오고 복학했는데요. 당시 학교 작은 강당에서 창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들어나보자 라는 생각으로 참석했는데 주변에 그 세미나를 듣는 친구들이 앉아있더라고요. 세미나가 끝나고 그 친구들이랑 오래된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잔 했습니다. 그때 다양한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왜 창업 세미나를 들었는지, 창업을 하고 싶은지, 한다면 언제 하고 싶은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창업으로 성공한다면 돈도 많이 벌고 명예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강이 보이는 집, 어릴 때 갖고 놀았던 장난감 같은 자동차, 엄청 예쁜 여자친구. 생각만 해도 설레더라고요. 갖고 싶은 건 물론 하고 싶은 것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얘기하는 내내 신나가지고 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제 모든 말에는 나중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중에 창업하고 싶어서 세미나 들었어. 창업을 하고는 싶은데 돈도 없고 실력도 없어서 나중에 할 것 같아. 그게 언젠진 모르겠고 내가 좀 성장하고 나서,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제가 돈도 없었고요. 실력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다른 많은 조건들이 갖춰져 있지 않았으니까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자기 합리화였더라고요. 돈이 없으면 돈을 만들어 오면 되는 거였고, 실력이 안 된다면 실력을 키우면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다른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걸 갖추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노력이란 걸 하기보다 나중에라는 말로 외면하면서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두려웠던 거죠. 돈을 못 만들어 오면 어떡하지? 실력도 없는 놈이 창업한다고 남들이 흉보면 어쩌지? 실패하면 어쩌지? 저한테 솔직해지니까 이런 생각들이 마구 튀어올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더 깊게 생각해봤는데 미래에도 똑같은 결정을 내릴 것 같았어요. 아직은 돈이 부족해 라던가 아직은 실력이나 인맥이 부족해 라고 변명하면서 도망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정적인 생각들, 두려운 마음을 모두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설레임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집, 차,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모두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24살 11월 겨울 친구 4명이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일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학생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제가 금수저도 아니고요. 카페 가는 것도 한두 번이지 매일 4,000원씩 내는 게 저한테는 너무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학교 빈 강의실을 찾아다녔어요. 수업이 있으면 다른 강의실로 옮기고 친구가 연구생으로 있는 연구실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는 밤 12시면 경비 아저씨가 순찰 도시면서 문 다 잠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강의실에 몰래 숨어 있다가 아저씨 나가시면 불 켜고 다시 일했습니다. 11월 지나서 12월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난방 다 꺼지고 엄청 추워서 벌벌 떨면서 일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우연히 다른 학교에는 창업지원센터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무실도 주고 지원금도 준다는 거예요. 좀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났습니다. 우리 학교는 왜 없는 거야? 라면서 신세한탄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가 재밌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시초가 되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다시 설레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 공과대학 학장님을 찾아갔어요. 문 앞에 서 있을 때가 기억나는데요. 그때는 그 문이 왜 그렇게 커 보였는지, 이게 설레는 마음인지 두려운 마음인지 구분도 안 되더라고요. 일단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고 그때 학장님을 처음 만나 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냥 그 상황에서 기억나는 건 내가 너네를 뭘 믿고 지원해줘? 라는 말뿐이었어요. 이때 저절만 했던 전과는 다르게 목표 하나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믿고 지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보자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짧은 시간 안에 그 성과를 만들어내야 됐습니다. 너무 길어지면 학장님이 우리를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알아보니까 서류 접수까지 2주 정도 남았던 창업대회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수상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건 아직 창업 아이디어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2주 동안 모든 걸 배제하고 몰입해야만 했습니다. 일단은 컴퓨터과가 친구가 있었으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로 했고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분야에서 서비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근데 당장 앱을 만들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시간도 2주밖에 없었고 사실상 앱 개발은 한 번도 안 해봤던 분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직접 움직여서 기술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를 활용했는데 전화도 엄청 돌리고 메시지도 직접 돌리면서 테스트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걸 가지고 창업대회에 지원했어요. 서류 심사에 합격했고 일주일 뒤에 발표하러 내려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대회는 세종시에서 열렸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던 저희는 세종시까지 발표하러 내려갔습니다. 숙소에서는 이렇게 팀원들 앞에서 실전처럼 톤하게 연습했어요. 발표장은 굉장히 컸습니다. 입시분도 있었고요. 발표자들은 이미 억 단위 매출에 나라에서 큰 대회에서 수상한 이력들도 있었어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팀이 만들어진 지 2주밖에 안 됐던 초짜 중에 초짜였습니다. 제가 한없이 작아 보였어요. 엄청 떨렸습니다. 예전과 같은 두려움, 불안함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도 설레임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지켜보고 있었고 심사위원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시큰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개의치 않고 그냥 혼신의 힘을 다했던 것 같아요. 설레는 마음을 가득 담아서 발표했습니다. 창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의 첫 번째 발표였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결과는 장려상, 엄청나게 기뻤습니다. 비록 장려상이었지만 서류 작성까지 2주, 그리고 발표까지 1주, 창업을 시작한 지 3주 만에 3위로 입상한 거였습니다. 상금도 상금이지만 이걸로 학장님께 명함을 내밀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그 두려움이 설렘이구나를 믿게 된 날입니다. 그렇게 학장님을 찾아갔고 무한한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생긴 사무실을 무료로 쓸 수 있는 것은 물론 창업 지원금까지 넉넉하게 챙겨주셨어요. 게다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우리 학교의 창업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성공한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이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설레임이라는 단어 하나 가지고 엄청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창업을 처음 시작할 때 돈과 실력을 쌓아야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선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회가 닿는 대로 창업대회에 도전했습니다. 운이 좋게도 몇몇 대회에서 입상에 성공했고요. 덕분에 꽤 넉넉한 자금으로 사업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저런 창업 지원 사업에 도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만들었어요. 이때 자랑을 조금 하자면 당시 저희 팀의 지원금이 가장 높은 액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력을 쌓는데도 정말 많은 노력을 들였어요. 발로 뛰면서 밤낮 없이 고객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시도 때도 없이 회의했으며 교육도 틈나는 대로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진짜 만나 뵙고 싶었던 멘토님한테 메시지를 보내서 멘토링을 받을 기회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게 제가 잘나서 가능했던 걸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과 실력은 물론 가진 것 하나 없는 대학생이었고요. 그렇게 머리가 좋았던 것도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던 단 하나는 적극성이었습니다. 게다가 처음부터 적극적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창업을 결심하기 전에는 나중에 해야지라면서 회피하던 사람이었고요. 우리 학교에만 창업지원센터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는 그저 나는 운이 없다면서 세상 탓만 하던 그런 분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두려움이었다는 걸 알아챈 순간 그 감정을 설렘으로 바꿨고요. 그때부터 제 인생도 함께 바뀌었습니다. 실제로 두려움과 설렘은 신체적, 심리적 증상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직면하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땀이 나고 근육이 긴장되잖아요.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럼 설레는 상황이 왔을 땐 어떠셨나요? 이 역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땀이 나고 근육이 긴장되진 않으셨나요?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즉 두려움과 설레임은 이식의 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때 느꼈던 설레임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살다 보니까 참 많은 기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 순간부터는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바꾸시길 바라고요. 그 설렘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면서 원하시는 거 모두 이루시면 좋겠습니다.